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에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는 실버튼 틀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 하나 심어드리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콘텐츠가 오늘 밤의 불안을 멈추게 하는 버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릎 수술 예약 전화기 잠깐 내려두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50년을 보내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병원 냄새가 가득한 진료실에서 의자에 힘겹게 몸을 기대고 앉아있던 그 표정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처럼 물어보던 그 질문들. 저는 그 모습을 수천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술 전에 먼저 바꿔볼 것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무릎 통증 환자 10명 중 7명은 수술 이전에 구조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건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늘 진료실에서 선언처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3주만 제대로 바꾸면 내가 본 10명 중 7명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환자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죠. 피로가 깔려있던 눈이 조금씩 흔들리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나이도 많은데요? 그때 제가 늘 드리는 답이 있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나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결과의 배경일 뿐 원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놓쳐온 진짜 무릎의 SOS는 이 5가지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 근육이 나를 지탱해 줄 힘을 잃어버린 것, 순환이 막혀 고인 물처럼 정체된 것, 매일 누적된 하중이 관절을 조금씩 눌러온 것, 그리고 그 반복이 만든 만성 염증 반응의 회로. 이 모든 건 나이가 아닌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일시적으로 편안함이 오지만 다시 아픈 겁니다. 파스는 소화제로 치면 속 더부룩함을 잠재우는 개념이지 위를 튼튼하게 재건하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익숙하게 통증 위에 통증 관리를 얽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통증의 자리가 아니라 통증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전환의 문장은 이겁니다. 관절 관리의 핵심은 먹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절 영양제에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먹어서 위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간을 거치고 혈류를 타고 복잡한 생화학 경로를 통해 무릎에 닿는 그 여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무릎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부 아래, 순환, 온도, 근막, 그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 관리는 섭취보다 침투, 압박보다 순환, 강도보다 회복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뭘 먼저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리는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비용 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3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온도, 순환, 지지. 따뜻하게 해서 문을 열고 순환으로 흐르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주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맞춰도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관절 재활의 70%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받는 10분의 케어보다 집에서 보내는 23시간 50분의 습관이 여러분 무릎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바로 72시간 3일입니다. 관절의 리셋 사이클은 3일 단위로 진행됩니다.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3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3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이야기 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의 첫 단추를 어디서 끼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점을 통증의 정점에서 찾습니다. 아픈 그 지점, 그 한 점을 꾹 누르고 그 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그 부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고장난 문 하나만 당기고 밀면서 집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은 한 점이 아닙니다. 무릎은 앞, 뒤, 양옆, 위, 아래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변화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집중하지 말고 연결하라. 아픈 지점만 누르면 효과는 늘 절반에서 멈춥니다. 무릎 위 허벅지, 무릎 아래 종아리, 무릎 뒤, 오금, 양옆의 근막 라인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열어줄 때 신호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좁게, 세게, 빠르게, 넓게, 부드럽게, 충분하게. 여기서 충분하게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때론 10분의 제대로 된 자극이 30분의 과한 자극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따뜻해야 하나요? 얼마나 부드럽게 해야 하나요? 얼마나 오래 하면 되나요? 이건 감각의 언어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따뜻함의 기준은 뜨겁다가 아니라 느슨해진다입니다. 손을 대었을 때 피부가 놀라 움츠러들면 과한 겁니다. 부드럽게 온도가 스며들어 편안하다라고 몸이 느끼면 맞는 겁니다. 압력의 기준은 깊이 누른다가 아니라 넓게 감싼다입니다. 핵심은 파고드는 힘이 아니라 열어주는 면입니다. 시간의 기준은 꽉 채운다가 아니라 흡수시킨다입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 20분은 5분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릎 통증 완화의 메커니즘은 자극이 아니라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환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모세혈관의 지름은 열린다. 혈관이 열리면 산소가 더 빨리 흐른다. 산소가 흐르면 염증 신호가 잦아든다. 염증이 잦아들면 몸은 통증 대신 회복 신호를 보낸다. 즉, 우리가 열고 싶은 건 관절이 아니라 혈류의 길입니다. 이 과정을 10분에서 15분 낮은 온도로 지속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촉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열은 좋다고 했으니까 뜨겁게 오래 하면 더 빠르겠지. 아닙니다. 이건 매우 흔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4가지는 관절 회복을 위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금기입니다. 첫째, 붓고 열감이 있을 때 뜨겁게 가열하는 것. 둘째, 관리 직후 바로 일어나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주기. 셋째, 통증 포인트를 강하게 누르거나 비틀어 자극하기. 넷째, 자기 직전에 강한 자극을 몰아서 주기. 관절 관리는 치료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조율의 원칙은 과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좋아지는 걸까? 사실 우리 몸은 변화의 리듬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3일이 지나면 뻣뻣함이 먼저 줄어듭니다. 7일이 지나면 아침 첫걸음이 덜 두려워집니다. 14일이 지나면 계단 난간 잡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외출이 다시 선택지가 됩니다. 이건 극적인 완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통증의 주도권을 내가 다시 쥐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다 사라지길 기다리지만 삶의 질은 통증이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통제 가능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완벽하면 오히려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만이 변화를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보다 더 힘이 되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맞습니다. 관절은 행동으로 치유되고 통증은 주도권으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지금 당장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가? 그 답을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거창한 재료도 비싼 장비도 전문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효과가 빠르고 지속될수록 체감이 깊습니다. 저는 이 루틴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릎을 살리는 72시간 리셋 설계. 이 루틴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고착된 통증 회로를 멈추고 회복 회로에 불을 켜는 것. 그 설계는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열어주기, 흘려보내기, 지지하기.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하나를 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세 개가 합쳐질 때 변화가 증폭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열어주기. 우리는 관절을 열려면 먼저 순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은 온도로 열립니다. 하지만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제가 수천 번 반복해서 드린 말이 있습니다. 통증은 얼어있는 게 아니라 잠겨 있는 것이다. 잠긴 문에 필요한 건 화력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저강도지속 온도입니다. 10분, 15분, 피부가 놀라지 않는 온도, 근육이 스스로 느슨해지는 온도, 피부 표면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온도.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따뜻함을 얹어두고 가만히 두는 것. 문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흡수시키세요. 몸이 열리면 그때부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흘려보내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통증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통증은 결과이고 정체는 원인입니다. 물이 정체되면 아무리 맑은 물도 문제를 만듭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흘려보내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넓게, 천천히, 방향성 있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무릎만 동그랗게 돌리지 마세요. 점만 누르지 마세요. 무릎 위 허벅지에서 아래 종아리까지, 허리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생각하세요. 순환은 점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이 열리면 물길이 트이고, 물길이 트이면 압력이 풀리고, 압력이 풀리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감각 하나. 시원함이 아니라 풀림을 찾으세요. 시원함은 말초의 반응이고 풀림은 구조의 반응입니다. 시원은 금방 사라지지만 풀림은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지지하기. 많은 분들이 회복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복의 절반은 고정과 정렬에 있습니다. 무릎은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나의 체중과 균형을 매일 받아내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기울어 있으면 아무리 풀고 순환하고 관리해도 부담은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무릎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배치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릎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덜 버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무릎이 혼자 일하지 않게, 허벅지와 엉덩이와 종아리가 함께 일하게, 하중을 나눠 갖게, 체중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게. 이것이 지지의 재설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일 차에는 가장 먼저 조직의 긴장이 떨어집니다. 아침 첫 발의 뻣뻣함이 옅어지고 밤의 욱신거림 간격이 길어집니다. 47일 차에는 움직임의 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전엔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했다면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814일 차에는 통증의 위치가 점에서 흐림으로 바뀝니다. 선명했던 고통의 좌표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1일 차부터는 통증의 주인이 바뀝니다. 통증을 다스리는 것이 나가 되고 통증은 방문자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 말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치료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조용한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루틴은 임시 미봉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새로운 표준값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3일은 합니다. 일주일도 합니다. 하지만 3주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의지도 정보 부족도 아닙니다. 감각을 해석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읽지 못하면 몸이 달라져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해석하는 법, 그 감각의 언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변화를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가 와도 스스로 묻습니다. 이게 좋아진 건가? 착각인가? 그 의심 때문에 회복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몸이 보내는 5가지 회복 신호 언어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MRI에도 잘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80%는 2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욱신거림의 길이가 짧아진다. 통증 강도는 비슷해도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한번 아프면 30분 가던 것이 10분으로 줄어드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픔의 점이 면으로 흐려진다. 특정 지점을 콕 집어 여기라고 말하던 통증이 이 근처 어딘가 하고 흐려질 때 그건 악화가 아니라 분산과 해체의 과정입니다. 쉬고 나면 통증이 예전보다 잘 가라앉는다. 예전엔 쉬어도 그대로였던 통증이 이제는 쉬면 잠잠해지고 움직이면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치료 반응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첫 걸음이 아니라 2번째 걸음이 편해진다. 첫 발은 늘 경직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걸음이 부드러워지면 관절이 아닌 근육 회로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증보다 불편감의 언어가 먼저 튀어나온다. 아파요 대신 뻐근해요, 당겨요, 묵직해요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몸은 통증 모드를 벗어나 조절 모드로 진입 중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회복의 언어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는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졌네? 그럼 이제 평소대로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회복은 반환 버튼이 아닙니다. 회복은 재설정 과정입니다. 지금 무릎이 보내는 긍정 신호는 다시 예전처럼 써도 된다가 아니라 이 방식으로 계속 가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응답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회복이 유지되고 이 차이를 놓치면 증상은 늘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졌다고 하던 걸 멈추지 마세요. 좋아졌을 때가 프로그램이 몸에 저장되는 시기입니다. 몸의 통증 회로는 오래 쓰면 굳지만 회복 회로도 반복하면 저장됩니다. 통증은 학습되고 회복도 학습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속해야 내 몸이 완전히 저장하나요? 그 답이 바로 3주입니다. 3주는 기적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과 근막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는 최소 주기입니다. 3일은 시작의 점화, 7일은 변화의 가시화, 14일은 안정의 진입, 21일은 저장의 완성. 그래서 3주는 짧지 않고 길지도 않은 몸이 언어를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아팠으니까 오래 치료해야 하죠. 그 말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오래 아팠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도 더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쌓인 긴장과 정체는 풀리는 순간에도 누적 해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래 굳어있던 문은 한 번 열리면 더 크게 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통증의 기간과 회복의 속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픈 시간이 길었다고 회복 시간도 길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프기 전에 몸 기억이 오래 존재할수록 회복의 보골력도 함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에는 아직 건강해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 퍼즐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통증이 돌아오지 않게 막는 법, 즉 재발 방지의 질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3주 후에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3주 후에 다시 아파지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회복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회복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픈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편안해진 날입니다. 사람은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나아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회복의 신호가 나타난 날은 통증의 끝이 아니라 방향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호전은 해금 신호가 아니라 저장 신호다. 몸이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이 방식이 맞다. 계속 입력하라라고 말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멈추지 않고 좋아졌을 때 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 통증 회로는 오랜 시간 반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복 회로 역시 반복으로만 새겨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반복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제가 수많은 무릎을 보며 내린 답은 명확합니다. 21일. 21일이 지나면 신체는 패턴을 임시 기억에서 기본값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바뀐 방식이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몸의 기본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3일은 균열을 만들고 7일은 변화를 인지하게 하고 14일은 안정감에 진입시키고 21일은 몸의 언어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 21일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크기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픔 자체보다 아플 것 같다는 공포가 더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도 전에 계단을 보기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상태부터 확인하던 습관이 아침 공기부터 느끼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계단 앞에서 머뭇거리던 몸이 난간을 잡고 한 발 먼저 나갑니다. 외출을 포기하는 대신 외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치는 통증의 소멸이 아니라 일상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1일이 끝난 뒤에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3주가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좋아졌어요. 그만해도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무릎의 1년, 10년을 결정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늘 같습니다. 그만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갑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증을 줄이는 법, 회복을 시작하는 법, 회복 신호를 읽는 법, 몸에 저장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재발을 막는 최소한의 질서.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설계. 이건 거창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무릎에 새로운 규율을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던 무릎의 작동 원리를 일상의 압축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은 근육도, 관절도, 연골도 아닙니다. 바로 하중의 흐름입니다. 무릎을 괴롭히는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라 무릎을 혼자 쓰게 만드는 하중의 몰림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무릎을 혼자 일하게 두지 않는 방법, 그리고 무릎이 편해지는 몸의 질서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는 무릎이 혼자 일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무릎이 아니라 무게의 경로를 바꾸는 것. 무릎은 책임을 진 적은 있어도 책임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게를 넘겨준 것뿐입니다. 서 있을 때, 걷기 시작할 때,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게가 허리, 무릎, 발로 떨어지거나
골반, 허벅지, 무릎발로 제대로 분산되느냐에 따라 무릎의 하루 노동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절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강화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운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중을 다시 나누는 것. 무릎에게만 일시키는 구조에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체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운동을 해야겠네? 아닙니다.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순서의 변경입니다. 무릎이 일하기 전에 엉덩이가 먼저 받게 하는 것, 허벅지가 당기기 전에 발바닥이 먼저 반응하게 하는 것. 이 순서 조정 하나만으로도 무릎의 부하가 4060%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감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나를 밀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발이 바닥을 밀고 엉덩이가 나를 들어 올리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 허벅지, 골반 순으로 올라가는 느낌. 걸을 때 무릎이 체중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체중이 굴러가는 느낌. 무릎이 편해지는 순간은 무릎을 덜 쓰는 순간이 아니라 무릎만 쓰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걸 21일 동안 반복하면 몸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무릎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같이 일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때부터 통증은 명령어가 아니라 알림이 됩니다. 삶을 멈추게 하는 신호가 아니라 자세를 조정하라는 안내 등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제가 50년 동안 진료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무릎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배분의 대상이다. 통증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무릎의 10년을 결정하는 것은 큰 치료가 아니다. 지금 바뀌는 한 번의 하중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세, 혹은 앉아 있는 균형, 혹은 다음에 내딛는 한 걸음, 그 한 번의 무게 이동이 여러분 무릎의 내일을 다시 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릴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멈춰본 적 있다면 지금 1번 댓글. 오늘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못 찾습니다. 지금 공유하면 누군가의 불안한 밤이 멈춥니다. 여기는 실버튼 틀라디오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다시 가벼워지는 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목소리를 건네겠습니다.